민주재단 평생학습 본부장 김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강당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들으니까 제 존재가 이렇게 꽉 차오르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기조 강연의 주제처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할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창조할지에 대해서 매우 깊은 그 영감과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부터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에 이어서 문탁네트워크의 민순기 선생님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나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공부의 의미와 일상 학습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문탁네트워크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순기라고 합니다. 네, 그 문탁네트워크에서는 일단 공부를 할 때 다 그 닉네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이렇게 제가 누굽니다라고 민순기라고 이야기한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는 문탁네트워크 안에서는 봄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문탁네트워크에서는 민순기보다는 봄날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탁네트워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마을일까? 그래서 마을이라는 이 물리적인 그런 거리뿐만이 아니라 관계로 엮여지는 그런 조직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공부, 학습이 인문학 전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라는 용어가 그냥 일회성의 지식을 쌓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삶과 그다음에 아는 것들을 한꺼번에 엮어서 함께 생활하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탁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 9월에 문탁 네트워크가 그 개인의 그 서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127을 공부하면서 처음 세미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의 공부방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간을 출범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에 일상이 어떤 식으로 새로 조직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12년에 마을작업장 월든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찬방부터 그 바느질 하는데 재봉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작업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개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2013년에는 마을 공유지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유지 파지사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 학교 밖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공부와 밥과 우정의 공동체 파지스쿨이라는 학교 밖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청년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그 청년 스타트업 길드다를 시작했고요. 지금 물론 다 멈춘 것도 있고 멈춘 사업도 있고 또 각자 또 새롭게 분화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 마을공유지 파지사유 같은 공간에서 생태 공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태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공부의 방향 그리고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을 건강 플랫폼 127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여기는 엄연한 약사가 있는 약국입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공부 10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었을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탁 네트워크는 사실은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 전혀 없이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이제 10여 년을 했고, 이게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도 매주 세미나가 이제 10개나 15개 정도의 세미나가 매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뭐 동양 고전, 철학, 영성, 생태, 양생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고요. 그런 정기 세미나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 특별 세미나나 아니면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특강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매주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 인원으로 치면 100여 명 정도가 늘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그 성장들이 겉으로 보이냐 하면, 우리 인문적인 역량을 글쓰기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글쓰기에 이제 몇 년 동안 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문탁 네트워크가 사랑한 책들 2019년 영광스럽게도 세종도서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이 문탁 네트워크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글쓰기를 해서 책으로 엮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교양 쌓기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것으로 함께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경제를 무시하고 공부만 해가지고는 살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마을작업장 월든을 만든 것도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아주 레디컬하게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탁 네트워크 안에서는 복이라는 대안화폐를 활용하고 있고요. 2019년에 그 거래된 복 규모가 1억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마을 공동체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실험하는 그 색다른 어떤 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복은 저의 삶에도 되게 중요한 그 경제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렇게 공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나와 이웃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탁 네트워크가 일반 공부 공동체하고의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그 아는 만큼 또 많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무언가 소외받고 있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저희 용인 동천동에 성심원이라는 종교 그러니까 수녀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중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하기도 하지만 또 집이 또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성심원에서 머물고 있는 중고생들을 악어떼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칭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과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책도 읽고 운동을 하자면 운동하고 또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고,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또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사회에 나가고 나서도 가끔 우리의 문탁에 들러가지고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지스쿨과 길드다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새로운 또 시도인데요. 2014년에서 2016년에 파지스쿨이라고 해서 학교 밖 대안학교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졸업생도 배출을 했고 그렇긴 했지만 이 파지스쿨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어나가는 데는 우리의 역량의 한계도 있고 또 친구들이 모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인문학 스타트업 길드다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2018년에서 20년까지 했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문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게 했고, 그런데 지금은 길드다가 사실적으로는 해체되고, 여기에 참여했던 4명의 청년이 2명은 그 뉴스레터 사업으로 자기의 어떤 인문학적인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쪽으로 했고, 나머지 2명은 청년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리치약국을 시작한 것은 실제로 문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 이제 늙거나 죽거나 노부모를 수발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왔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문학 공동체니까 인문학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문약방이라는 활동 단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약을 다루거나 실제로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리치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일리치 약국의 쌍화탕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문탁 네트워크 사례를 발표할 때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민학습이라는 거, 나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공부의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지혜를 가꾸는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고, 순수한 우리의 힘으로 공부 공동체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여기에 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그것들이 꼽히게 되겠죠. 시작은 늘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암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학습 모델을 꾸준히 이제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생 어떤 실현을 위해서 뭔가 작업장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이런 방식의 어떤 시도가 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팬데믹 이후에 문탁 네트워크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어떤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하지 않고 좀 보다 넓은 확대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문학 공부가 보다 많은 어떤 삶의 지혜를 또 창출해내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탁 네트워크 이야기를 마쳤습니다.